자, 그러면 물질의 자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였는지 알았고요.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앞부분 빠진 거예요.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 자, 첫 번째 보시면요. 80페이지에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이 부분을 중학교 2학년 난이도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서 조금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은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이라 어렵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내가 미적을 하라 그러겠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장도 배웠고요. 전류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옛날에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력과 자기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힘이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력 따로, 자기력 따로 별개의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전기력이 자기력을 만들어내고요. 자기력이 전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로 전환되는 힘이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서로 전환되는 관계, 서로 유발하는 관계예요. 그 중에서 전류가 자기력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지금 배울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에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요. 자기력을 만들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자성이라는 걸 한번 보면 자성은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으면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할 거야. 그 자기력이라는 것도 힘이니까 당연히 방향도 있고 세기도 있을 거야. 우리 이거 구해봐 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때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라고 하면 자석의 외부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외부는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죠. 내부는 거꾸로요. 네, S에서 N을 향하는 방향이지만 내부는 잘 얘기 안 한다. 거꾸로 작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 자기력의 세기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거 계산하는 게 바로 물리원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자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힘을 화살표로 표현하는 자기력선이라는 걸 그려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이 화살표로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세기를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힘을 나타내는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해서 이 자기력선을 보면 자기력의 방향할 수 있어. 화살표 방향이야. 그리고 자기력의 세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똑같이 6개의 선을 그렸는데 어디는 보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되게 좁아. 어떤 데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력선의 간격이 다른데 이 간격이 바로 세기를 표현한다. 간격이 좁을수록 센 힘이 작용하는 거다. 간격이 넓을수록 약한 힘이 작용하는 거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이 간격이 좁은 이 자석의 끝부분이 센 힘이 작용하는 거고 간격이 넓은 자석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 약한 힘이 작용해. 뭐 이런 얘기거든요. 됐어? 그래서 자석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력선이라는 걸 그려서 그 간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리죠. 이 자기력선, 이거 하나하나가 자기력선이 아니고 자기력선의 묶음이다 생각하면 돼요.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자기력선의 이 개수가 실제 자석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됐어? 이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 I를 우리가 파이라고 쓰고요. 단위는 웨버라고 할 겁니다. 됐어? 네. 얘를 우리는 자기선소이라고 해서 이 개수가 많을수록 센 자석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N극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3개 있고 얘는 2개 있어. 그러면 이쪽이 더 센 자석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는 3개 있으니까 3웨버라면 얘는 2개 있어서 2웨버만큼의 자석의 세기를 가지고 있네.
얘를 자기선속이라고 할게 라고 한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얘가요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요 라고 하는 거, 그 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B라고 표현하고 얘를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장.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자기장이라고 해서 일정한 면적 속에 자기선속이 몇 개 있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이 자기장의 단위는 뭘까요?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죠. 뭡니까?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이 면적이 2제곱미터야. 얘 이 면적이 2제곱미터야 라고 친다면 얘 자기장의 세기는요. 면적 2제곱미터를 이 웨버로 나누시면 되니까 얘는 1웨버 퍼 제곱미터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는 1테슬라야 이렇게 써요. 되겠어. 자, 얘 같은 경우에도요. 3웨버라는 자기장이 2제곱미터 안에 작용을 하니까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1.5 웨버 퍼 제곱미터야 라고 쓰기 귀찮아서 1.5 테슬라야 라고 표현한다고요. 됐죠? 우리는 자기장을 자기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를 자속밀도라고 부르기도 하더라. 얘는 자기선속, 얘는 자속밀도. 됐어? 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석의 세기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하, 자기장의 세기에 해당되는 B라고 하는 값은요, 일정한 면적분에 있는 자기선속의 개수구나. 됐어? 자,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이고 자기선속의 단위는 웨버구나. 그러니 이거를 다시 쓰면 네, 파이는 BA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하고 가자.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자.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장은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자석의 세기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류가 바로 이 자기장이라는 테슬라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 자기장을 만든대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요. 자,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 자기장의 모양이 달라져요. 됐어? 세기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따라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다르게 된대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세 가지 모양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직선 도선 위에 전류가 흘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선이 직선 도선이죠.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I 2A가 흐른다고 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요. 이때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얼마나 센 자기장이 돼서 생깁니까? 이거 다 방향하고요. 세기하고요.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방향 계산하는 것만 나와요. 세기 계산이 물리원인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그러면 직선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은요. 여러분들 나침판 있으면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부드럽게 선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나침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오른손을 나침판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오른손을 나침판으로 써서 오른손을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이 90도가 되게끔 해요. 자, 그랬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도선 속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의 끝부분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인 이게 바로 자기장 방향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도선에서요 전류가 흐를 때요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자, 그랬을 때 자기장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내 손가락을 감아보시면 이게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이야. 그러니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예쁘게 반시계 방향으로 생겨.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침판을 놓을 때요. 나침판은 이 도선에 이쪽에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 놓을 수도 있고요. 저쪽 뒤쪽에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N극 방향은 바로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나침판에 N극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자기장 방향 결정,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신인데 은근히 시험 볼 때 많이 틀려요. 되겠어요? 자, 만약에 직선 도선인데 전류가 위가 아니고 아래로 흘러,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리셔야죠. 그래놓고 감으시면 주변의 자기장이 이번에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겠죠? 그랬을 때 나침판을 똑같은 위치에 놓아도 N극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생겨요. N극 방향이 거꾸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됐죠?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나침판을 어느 위치에 놨느냐에 따라 극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자, 도선보다 앞에 놨냐 뒤에 놨냐에 따라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반대일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방향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세기는요,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나침판이 더 센 힘을 받을 거고요. 멀리 있을수록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N극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 나침판을 A, B, C 세 군데에 놨는데 A는 R만큼 떨어진 곳, 2R만큼 떨어진 곳, 3R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치자.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나침판이 그 위치에서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R분의 KI로 계산하셔요. R분의 KI로 계산합니다. 됐어? 그 중에서 나침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랬죠? A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요. K는 자기장 구할 때만 쓰는 상수 값입니다. 이 상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우리는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냥 K라고 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2A면 2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I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곳에 KI, 전류 안 바뀌어요. 상수 안 바뀌어요. 자, C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3R분의 KI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은 약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 비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6대 3대 2의 세기를 갖겠구나. 됐어? 라고 하는 거 해결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래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직선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계산하고 방향 설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도선이 직선도선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직선도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원형으로 생기는 원형도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감아놓은 것처럼 생긴 솔레로이드도 있어요. 자, 원형 도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 책상 위에 이 부분만 드러나 있는 거죠. 윗부분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랫부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됐어.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서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전선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이니까 플러스인 전류가 이렇게 가서 저 뒤로 해서 보이는 쪽에선 전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 흐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직선도선이 아니고 원형도선이나 솔레로이드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류가 곡선을 향해서 흐른다는 거죠. 곡선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면 전류가 곡선으로 흐르는데 얘를 이렇게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곡선일 때는요. 방향을 설정할 때 똑같이 오른손을 쓰는데 감기 쉬운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입니다.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 방향입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그래서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요. 그래서 나침판을 안쪽에다 놨을 때, 바깥쪽에다 놨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안쪽의 자기장 방향과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은 정반대로요. 아니요. 자석에 안쪽의 자기장 방향과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로 형성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의 자기장 방향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얘는 안쪽 방향. 안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은 정반대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해봐. 자, 전류가요. 이렇게 원형도선에서 이렇게 감겨서 흘리니까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N극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N극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나오는 방향으로 N극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는 방향을 X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을 동그라미로 나오는 방향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 됐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곡선에서는 안쪽 방향의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이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러면 솔레로이드가 있는데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전류니까 이 막대기에서 내려가게 내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려가죠.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똑같이 내부 자기장이니까 이 내부와 일직선이 되는 이 자기장을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바깥쪽은 거꾸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 네가 나침판을 놨을 때요. 내부와 일직선이 되는 여기에 어디에 놔도 N극이 오른쪽을 가리켜요. 근데 바깥쪽인 여기다가 놓으시면 N극이 거꾸로 왼쪽을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헝가들이 이 방향 결정하는 걸 귀찮아하고 되게 어려워한데 잘 봐. 직선일 때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곡선일 땐 거꾸로 내 손가락이 전류. 그랬을 때 자기장 방향으로 곡선일 때 내부 자기장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울 건 없는데 보편적인 아닌데 그렇다고요. 우리는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세기 계산해야죠. 자, 세기 계산할 때 원형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B는 R분의 K 다시 I로요. 구하는 식은 직선도선이랑 똑같은데 상수값이 달라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파이가 하나 붙어요. 그러니까 직선도선에 비해서 자기장이 파이배만큼 세진다고요. 3.14배만큼. 됐어. 자,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왜요? 얘는 떨어져 있는 거리 R을 잴 수가 없어요. 나침판을 여기다 놨을 때요.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 선으로부터 잴 수도 없고 얘로부터 잴 수도 없고 얘로부터 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K2-NI로 계산해라. 특이하죠? K2-NI로 계산해라. 이때 왜 K2-예요? 상수가 또 달라지거든요. 됐죠?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2파이 4파이예요. 됐어?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건 똑같은데 2파이 4파이로 밑으로 갈수록 상수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I는 전류의 세기일 텐데 N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 N이라고 하는 거 꼬맹아 얘가 바로 전자석 만들어 올리잖아요. 네, 가문 개수가 많을수록 자석이 세져요. 기억나요? 그랬을 때 코일 가문 개수가 3번인 것보다는 6번일 때 더 센 전자석을 만들겠죠.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그러면 쟤는 3번 감았으니까 여기 3 집어넣어요? 아니요. 가문 순간 맞는데 3은 아니야. 왜요? 라고 하면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0cm였거든요. 20cm 안에 3번 감은 아이와 그래서 10cm 안에 3번 감은 아이가 촘촘한 정도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촘촘하냐를 표현하는 거라 1m당 감은수로 환산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20cm에 3번 감았으면 1m인 100cm 안에는 이미 15번 감은 느낌이니까 이거는 15를 집어넣는 게 맞다. 10cm에 3번 감으면 100cm 안에는 30번 감은 것과 같은 효과라서 만약에 얘라면 30번을 집어넣는 게 맞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얘는요. 1m당 감은수로 환산한 값을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각각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게 맞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기본적인 거 R분의 KI로 계산하고 상수값 다 다르고 솔레로이드에서만 K2-NI로 가문수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 납득.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라는 거죠. 중학교 때는 방향만 알면 돼요. 방향 시험 문제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는요. 중학교 때 방향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요. 문제들이 복잡해지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보이냐면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에 4번과 5번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 형성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94페이지 4번과 5번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더군다나 모양도 다양할 수도 있더라. 자, 그랬을 때 4번 문제 한번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4-2를 선생님이 해줄게요. 4-2를 해보세요. 4-1번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3개가 있네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무려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왼쪽부터 A도선, B도선, C도선 이렇게 할게요. 그 중에서 A도선과 B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C도선만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납득. 자, 그리고 도선 사이의 간격이 2인데요. 그 중에서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 D만큼 떨어진 지점에 각각 Q, 그 다음에 각각 R, 그 다음에 여기서 D만큼 떨어진 곳에 P 이렇게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PQR이라고 하는 세 점을 찍어 놓을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세기는 똑같이 I 같은 세기가 흐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P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다. A라는 도선이 P 지역에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그래서 네 라고 합니다. A라는 도선도 있고 B라는 도선도 있고 C라는 도선도 있는데 이 도선들이 각각 주변에 있는 P점, Q점, R점에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보세요. 자, A라는 도선만 보시면 A라는 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전류 흐르네.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하시면요. 이거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이 도선보다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우리는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는다면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네. 이런 식으로 써두시면 돼요. 됐어? 그랬을 때요. I라고 하는 이 전류에 의해서 P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 얼마만큼이라고 하는데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니까 그거 접목하시면 P점은 떨어져 있는 거니까 D분의 KI만큼 한다. A라는 도선이 Q점에서는 D분의 KI만큼 만들어 A라는 도선이 R점에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무려 3D입니다. 3D. 그래서 3D분의 KI만큼 자기장을 만들어.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해돼? 그러니 단순하게 여러분들 1번 문제는 요거 하나만 묻는 거야. 얼마나 심플해? 이게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실제로는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3개가 있으니 3개 다 따지셔서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해. 2번. 네가 해. 간단한 건 선생님이 풀어주고 복잡한 건 애들이 푸는 거잖아요.
했어. 했어. 조심해. 빨리 해. 솔레노이드가 저희가 하는 코일이에요. 네. 그러자. 그러면 선생님이 A 도선에 해당되는 건 했으니까 여러분들 B 도선, C 도선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번엔 B 도선밖에 없다. A하고 C 없다고 치면 B 도선에서도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을 엄지손가락 하면 이거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라 P와 Q는 나오는 방향이고 R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B 도선으로부터 P까지는 3mm만큼 떨어져 있으니 KI고요. D분의 KI고요. D분의 KI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도선만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래쪽, 그러면 왼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셋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거 방향 설정이 돼야 합니다. 그랬을 때 C로부터 P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5D죠. 5D분의 KI, 3D분의 KI, D분의 KI 떨어진 곳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P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이 얼마니? 요거 다 분류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실 거고요.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뺄 거란 말이죠. 통분하시면 15로 통분하셔야 계산할 수 있네요. 15로 통분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방향으로 15D분의 얼마입니까? 17KI만큼의 자기장의 세기가 생겨. 이런 얘기야.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하셔야 되겠죠.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인데 얘네들은 반대 방향이고 세기 같으니까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3D분의 KI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통분해 볼게요. 15D분의 5KI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죠? 요것도 합성하셔야 되는데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요. 다 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3D분의 7KI인데 3D니까 15D분의 얼마입니까? 35KI 이렇게 되나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을 보려면 분모 다 맞춰놨으니까 날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는 17대 5대 35의 비중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아래서가 제일 세고 그 다음 P, Q입니다. 이렇게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 모른다면 이걸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방향 결정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중학교 교과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기 계산 보여드린 대로 하셔서 하시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 골 때립니다. 5번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해보십시오. 5번. 재밌지? 물리가 열나 재밌지 않냐? 물리하는 순간 내가 이과 쪽 머리가 맞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오고 있다고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해보도록 해요. 자, 직선 도선 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교차되어 있고요. 원형 도선은 A, B, C, D 네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직선 도선을 보면 두 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교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4개의 점을 잡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A점, B점, C점, D점 이렇게 잡고요. 네가 A점의 자기장을 측정하고 싶으면 A점에다가 원형 도선까지 놓고 자기장을 재야 되고요. B점의 자기장을 놓고 싶으면 B점에도 원형 도선 옮겨와서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똘똘하지 않니 얘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도선을요 편하게 이쪽을 가도선 이렇게 할까요? 자, 요거를 나도선 이렇게 할까요? 원형 도선을 다도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가도선도 있고 나도선도 있고 다도선도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장 A, B, C, D에 만들어. 그래서 합성 자기장 구하라는 게 관건이겠죠. 자, 그 중에서 세로 방향으로 있는 가라는 도선에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I만큼 흘러.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위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거보다 오른쪽보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납득하셔야죠. 왼쪽보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든다. 납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D는 나오는 방향이고요. B, C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방향 설정 하십시오. 그래놓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여기가 2R이래. 그러면 가도선으로부터 얘네들 다 2R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는 2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요. 됐죠? 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I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했으니까 나는요. 그거보다 아래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 위쪽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죠? 자, 위쪽은 AB니까 AB는 나오는 방향,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 방향 설정했어. 떨어져 있는 거리 2R분의 KI다. 이렇게 놀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원형 도선인데요. 원형 도선에서는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I만큼 흘러 이랬어요. 원형 도선은요. 다 시계 방향 아니에요? 시계 방향으로 흘러. 맞아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원형 도선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 거고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이 R이라고 그랬으니까 R분의 K 다시 I로 만들죠. 상수값이 K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R분의 K 다시 I, R분의 K 다시 I, R분의 K 다시 I만큼 만들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됐죠?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만 부등호로 나타내라 그랬으니 그래서 크기만 비교해 보시면요. A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2로 다 통분해봐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2R분의 2KI에다가 됐죠? 빼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2R분의 2K-I 요거예요. 얘는요. 이게 상쇄가 돼요. 됐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R분의 2K-I밖에 없어요. 얘는 이거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의 2R분의 2KI에다가 들어가는 방향 2R분의 2K-I라서 얘네들 방향 같은데 얘는 반대니까 얘 빼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거 속어 돕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R분의 2K-I로 얘하고 얘는 같고요. 얘는 이 크기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센 건 C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B하고 D는 같고요. A가 좀 작네요. 그럼 대수관계 비교.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보여드리려고 이제 대충 다 계산을 하는 건데 형아들은요 이 세기들을 대충 이렇게 삐삐 얘는 한 3배 정도 하니까 3배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한단 말이죠. 조금 높게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 계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방향이 흔들리면 더할지 뺄지가 안 잡힙니다. 방향 정확하게 설정해라. 그렇죠? 네, 그래서 방향 설정하고 계산식 여러분들이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 예쁘게 정리해서 볼 수 있으면 되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30분 남았잖아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자,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석을 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자석이 있어서 자석이 또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 같은 공간 안에 두 개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있고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된 뭐가 생깁니까? 바로 자기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력. 그 자기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자기장도 있고 또 연구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면 그 두 개가 합성돼 진짜 힘이 생겨요. 그 진짜 힘을 우리가 자기력 또는 힘 또는 이 힘을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이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 이라고 불러도 되거든요. 어쨌든 힘이야. 같은 힘인데 이름만 다양해. 그래서 자기력, 힘, 로런츠의 힘. 그래서 그 로런츠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 힘의 세기가 얼마인지 이거 계산해야 돼요. 됐니? 이게 고등학교에서 보는 이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석이 있을 때 두 개의 자기장이 생긴다. 그 자기장에 합성된 자기장을 그래서 합성된 자기력에 여러분들은 방향 어떻게 봐요? 이 또한 오른손으로 보는 거예요. 오른손에서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에요. 그리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 그랬을 때 이 둘을 합성한 힘의 방향은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힘의 방향으로요. 얘네들은 모두 다 90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전류, 자기장, 힘 90도. 알겠어? 그 힘의 방향으로 도선이 밀립니다. 그 힘의 방향으로 도선이 밀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위쪽이겠죠.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오른쪽이겠죠. 그럼 해보세요. 전류, 자기장, 그럼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니? 칠판.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갑자기 칠판 쪽으로 힘을 딱 하고 받아요. 밀려요. 그게 바로 자기력이에요. 알겠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한다. 그 자기력의 방향이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다. 됐어? 네. 그렇다면 이 자기력의 세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게 관건이겠죠? 방향 결정했으니까 이 힘은요. F는 힘센 비라저씨 힘센 비라저씨 못 외우면 병신. 알겠어? 힘센 비라저씨 이렇게 외워.
되겠냐? 이때 비례 E는 뭐냐면 자기장, I는 전류, L은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입니다. 길이. 됐죠? 예를 들어 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2테슬라예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5A예요. 이 주변에 생긴 자기장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는 1m예요.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렇다면은 자기장의 세기에는 2테슬라, 전류는 5A, 도선의 길이 1m. 자, 때려 곱하시면 이렇게 자기장의 16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 도선이 받는 힘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그걸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다. 그걸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힘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겠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전동기. 전동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게? 모터. 됐죠? 그럼 뭔지 알겠죠? 전동기, 한국말로 모터. 이겁니다. 되겠냐? 네. 그래서 모터 들어있는 모든 전기 제품들이 자기력 이용한 거예요. 뭐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알겠냐? 하다못해 중학교 때 쓰는 전류계, 전압계, 그리고 스피커. 알겠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 이용한 거야. 모터.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기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파리채 모양으로 생겼대. 기억나지? 그리고 여기에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대. 자, 파리채 모양에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요렇게 흐른대. 여기가 A, B, C, D 요렇게 된대. 그랬을 때요. A, B 날개에서 받는 자기력 방향, C, D 날개에서 받는 자기력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에요. 왜요?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만 거꾸로잖아요. 힘의 방향 정반대입니다. 양 날개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한쪽만 확인하시면 돼요. 편한 쪽. A, B는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네요. 자기장 오른쪽이래요. 그래서 A, B 쪽은 밀리는 방향으로 힘받아요. 얘는 칠판 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받으면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받겠죠. 그런 뜻이에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날개는 밀리는 방향으로 힘받고요. C, D 날개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받는데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어. 그럼 얘 혼자 못 들어가? 얘 혼자 못 나와? 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뭐해? 애새끼 돌아. 알겠어? 그래서 모터야. 알겠냐? 이거 만들어. 그래서 뺑글뺑글 돌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데 여기다 칼 달아. 목에 칼을 단 선풍기를 집에서 쓴단 말이야? 와, 멋진데? 믹서기 새끼들아, 믹서기 개놈의 새끼들아. 어떤 집에서 칼 달아서 선풍기를 만들어? 날개 달아. 이제 선풍기. 통 달아. 세탁기. 알겠냐? 이런 것들이죠. 되겠어? 정신 차리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요. 선생님, 양쪽 끝에 자기력 방향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요? 힘이 한 작용해요. 힘이 한 작용해요. 왜요? 라고 하면 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실제로요. 전류와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의 최대값은 전류와 자기장이 90도일 때라서 손을 90도로 벌리는 겁니다. 이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서 자기력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됐니? 그래서 이 자기력의 세기를 계산할 때요. 전류와 자기장이 90도일 때 최대값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를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하셔야 실제 자기력이 나옵니다. 근데 BC는 각도가 0이고요. 그 다음에 AD는 각도가 180도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작용하는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최대의 힘은 90도일 때 만들어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를 만들면
이러한 전동기는요, 사실은 전기 에너지만큼 물체를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전기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영재 수업하죠. 납득했죠? 물론 2에도 없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뭐하고 있어요? 자기력하고 계십니다. 로런츠의 힘. 로런츠의 힘의 가장 베이스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석이 있을 때,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로런츠의 힘이라고 한다. 그 로런츠의 힘의 방향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힘의 세기를 힘세 비라저씨 사인 섹타로 계산하는 거. 이게 납득했어? 되겠어? 자, 이제 변형시킨다. 되겠냐? 필요한 거 어딘가에 예쁘게 메모하십시오. 자, 선생님, 저는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로런츠의 힘 만들고 싶어. 자기력이라고 하는 그거 안 써도 돼. 여기 종이 줘? 종이 필요한 사람? 그렇죠. 종이 드리면 되죠. 뭘 찢습니까? 여기는 하이스트라 종이가 많습니다. 세종이도 있습니다. 종이 누구일까? 안 줘도 돼? 자, 이렇게 로런츠의 힘이 생길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표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영구자석이 있을 때가 표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타일이고, 이때 여러분들이 힘센 비라조치로 자기력 구할 수 있다. 이게 표준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하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집에 자석이 없어요. 영구자석이 없어요. 그러면 로런츠의 힘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2개로도 로런츠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두 도선에 전류가 위로 흘러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R만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때도 로런츠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자석이 없는데 가능해요? 자석의 역할을 상대방 도선이 해줍니다. 왜?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라는 도선이 로런츠의 힘 얼마 받아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A라는 도선이 받는 로런츠의 힘 계산할 수 있다고요. A라는 도선이 받는 로런츠의 힘도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시는데, 이때 자기장 누가 만들어요? 상대방에 있는 도선 B가 만들어요. 그럼 B라는 도선이 A라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 얼마나 세게 만들어요?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B라는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요, 네, 맞아요. R분의 K, I2만큼 만들겠죠. 어느 방향으로요? 잡아보세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맞아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A라는 도선한테. B가 A라는 도선한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준다고요. 됐죠? 그러니 자기장의 세기 집어넣는 요 칸에 얘 집어넣으면 돼요. 납득하냐? 그래서 얘는 R분의 K, I2, I1, L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도선 A가 받는 로런츠의 힘이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죠. 그럼 힘의 방향은요? 전류, 자기장, 힘 보이세요?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류 방향, 얘가 받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힘 방향, 손바닥 방향. 됐습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도선이 받는 로런츠의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만큼의 세기 이만큼 생깁니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 그럼 B라는 도선도 로런츠의 힘 받아요? 받죠. 왜요?
도선이 자기장을 만들어 줄 거니까요. 됐어? 그래서 주변에 영구자석이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면 A라는 도선이 B한테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죠. 그죠? 전류 A가 만든 자기장 방향, 들어가는 방향. 그럼 흰 방향 보이세요? 네, 이쪽 방향으로 B라는 도선이 만들어요. 힘을 받게끔 합니다. 그럼 B라는 도선이 받는 로런츠의 힘도 똑같이 힘센 B라듯인데 이 자기장을 A가 만들어준 거라고요. 그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분의 KI1일 거고요. B라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2L일 거라고요. 됐어. 그래서 이 힘이 얘는 왼쪽 방향으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새기는 거밖에 차이가 없는데 눈 떠. 뭔가 보여? 이 세기하고 이 세기 중에 누가 크냐? 왜 같을까? 작용 반작용이에요. A가 B한테 만들어준 힘,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력의 세기요. 자기력의 세기에 해당되는 로런츠의 힘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F는 R분의 KI1, I2L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됐어. 그리고 두 도선이 만든 힘의 세기는 똑같아야 돼요. 선생님 여기는 2A고 여기는 10A인데요. 상관없죠.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은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거라서요. 전류가 센 도선이라고 더 세게 잡아당기진 않습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러면서 저 하나는요. 오, 얘네들은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네? 선생님,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에서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인 됐어. 가도선하고 나도선이 있어요. 로런츠의 힘의 방향. 뭘까요? 해봐. 로런츠의 힘의 방향. 일단은요. 얘가 받는 로런츠의 힘을 하려면 얘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둬야죠. 얘는요. 아래로 전류가 흐르니까 그거보다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전류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그럼 힘은 왼쪽. 그래서 힘을 왼쪽으로 받는데 두 힘이 작용 반작용을 하면서요. 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으면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니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맞죠? 자, 근데 이때 이걸 매번 손바닥으로 하는 새끼들 병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에서 전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무조건 힘은 인력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도선에서 전류가요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면 되니까 같은 방향으로 위쪽으로 또는 같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해도 전류가 흘러도 작용하는 힘은 인력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얘기예요. 자, 만약에 두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거꾸로다. 자, 이렇게 거꾸로 상관없어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이면 언제나 힘은 청력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매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겠니? 그랬을 때 두 도선에서 작용하는 로런츠의 힘은 이렇게 구한다. R분의 KI1, I2L 됐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직은 물투 내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충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자기장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던질 거야 옌병아. 이 새끼 마그네슘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전기를 띤 입자를 던질 거야. 이 입자가 띠는 전하는 플러스 Q만큼의 세기고요. 질량은 M이고요.
속도는 V로 이쪽 방향으로 던질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던져. 그래도 로런츠 힘이 생겨서 얘가 그 힘을 받아. 전기를 띤 입자가. 됐어? 자, 그랬을 때 얘가 받는 힘이요 라고 하는데 네. 뭐 이런 거죠. 자기장에 있는 곳에 점전하를 던질 때 얘가 받는 힘의 힘도 로런츠의 힘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를 던졌네요. 네.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 그 자체가 전류 방향. 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를 던졌다. 그럼 얘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해하니? 이해하니? 이거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입자를 던졌으니까 걔가 가는 방향이 전류 방향. 그러면 전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흰 방향 보이세요?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 전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힘을 왼쪽으로 받네요. 이게 바로 로런츠의 힘입니다. 이 힘을 받아요. 근데요, 뭔가 생각해봐.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 받네. 그러면 이 새끼 뭐 할까? 빠르게는 안 바뀌고 방향만 틀어지겠네. 됐어? 방향이 틀어져서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또 힘이 운동 방향과 또 수직하게 작용하네. 또 틀어지겠네. 또 힘이 수직하게 또 틀어지겠네. 그래서 이 새끼는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점전하를요. 자기장 속에다가 던지면 얘는 자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던지면 얘는 이하에서 계속 원 등속으로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밖으로 못 튕겨나가요. 이때 도는 방향이 얘는 이렇게 돌죠. 됐어? 만약에 내가 어떤 이름 모를 아이를 던졌는데 얘가 이렇게 돈다. 누굴까요? 마이너스잖아요. 던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류죠. 그죠? 자기장이죠. 힘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됐어?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을 통해서 내가 던진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알 수 있어요. 전기 안 뛰었는데요? 전기 안 뛰는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 안 뛰는 던지면 그냥 빠져나가요. 안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 속에 전기를 띤 입자를 던졌을 때요. 걔가 무슨 극인지도 알 수 있지만 어떤 입자를 던졌을 때 회전하지 않으면 전기를 안 띄웠구나도 알 수 있어요. 됐어?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들어두고 버리십시오. 자, 이런 애를 던졌더니 회전을 한다고 쳐. 그럼 얘가 받는 로런츠의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 로런츠의 힘은요. 힘센 B라조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자기장의 세기는 B라고 줬으니까 그거 대입하면 돼요.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입니다. 됐어.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인데 전하량 Q라고 줬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여기에 I 자리에다가요. 우리는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T분의 Q예요.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L은 도선의 길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동안에 전하가 간 거리가 도선의 길이에요. 됐어요? 네. 그 시간 동안에 도선이 간 거리가 길입니다. 근데 눈치채시면 이게 뭘까요? 속도. 네. 시간분의 거리. 속도예요. 속력. 됐어?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바베큐 던져서. 그래서 우리는 바베큐 이렇게 외워요. 바베큐 병신아 못 외우면 뒤져. 바베큐. 알겠어? 그래서 자기장 속에다가 점전하를 던졌을 때요. 그 점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는 바베큐만큼 생긴다. 바베큐. 자기장이 2 테슬라래요. 던진 속도가 5m/초래요. 전하량이 2쿨롱이래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얘가 받는 힘은 20N이래요. 뭐 이런 얘기죠.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바베큐. 되겠냐? 네. BBQ 안 돼요. 바베큐로 가셔야 돼요. 알겠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이런 거. 되겠어? 이해돼? 이해돼?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로런츠의 힘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로 계산할 수 있다. 다양한 각도로 계산할 수 있다. 던지면 돼요. 듣고 버려. 몰라 지금. 안 배웠는데 그냥 해봐 주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정지를 띈 입자를 수직으로 던졌잖아요. 비스듬히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생각해봐. 이 새끼 어떻게 될까? 뭐게? 비스듬히 던졌는데요. 이 방향으로부터 30도를 이루어 치자. 던진 속도가 20이라고 치자. 비스듬한 방향으로 20도 빠르기로 던져요.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래요. 이거는 찢어서 생각하면요. 됐죠? 얘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속도를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으로 그렸을 때 대각선이 이 속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얘는 수평 방향 속도가 얼마냐면 V 코사인 세타만큼이니까 얘 얼마입니까? 10m 미리 빠르고 수평으로 던져요. 4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직 속도는요. 얘는 이 사인 세타만큼의 속도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계 빠르기로 던지고 같은 효과라서 사실은 비스듬히 던졌을 때 이 공은 없어요. 그냥 수평으로 공 하나 던지고 수직으로 공 하나 던졌다. 이 두 개의 공이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수직으로 던진 이 공은 얘하고 똑같은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근데 수평으로 적용한 얘는요. 됐어? 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이 방향이 조금 그래서
하시면 편하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이게 더 편하네요.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공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던진 거야. 그랬을 때 얘 속도가 수평 방향 속도와 수직 방향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는 자기장과 90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겠죠. 근데 이 속도는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이니까 얘는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얘는 힘을 안 받으니까 등속도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옆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수평과 수직의 힘이 동시에 수평과 수직의 속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요.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은 등속도로 가려고 그러고요. 모런치의 힘을 만드는 부분은 원운동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돈단 말이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요. 스프링을 그려요.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얘하고 얘가 올림피아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되게 허리죠. 근데 배우면 알죠. 우리는 그런 거 머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괜찮냐?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물리 1을 배웠지만 선생님은 그냥 일반 물리까지 끌고 봤어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네, 그래서 거기까지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보시는 거 숙제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